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 지난 영상에서 파주에 있는 8개 동 64세대 단지형 신축 빌라의 모델하우스 타입 32.5평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33.5평을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동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평수가 조금 더 커지긴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1층이나 2층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래도 나는 다리가 튼튼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4층을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너무 힘들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 2층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실입주금 800 또는 무입주로도 입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금도 저렴한 건데요. 입주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 또는 현재는 입주금은 없지만 한 달에 내는 금액은 부담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현장입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도 입지 조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부 영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경의중앙선 파주역까지 1.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걷기에는 좀 부담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파주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는 1.5km, 중고등학교는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1.5km 정도 떨어진 이 위치가 작은 시내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큰 시내, 대형마트 포함해서 재래시장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문산 시내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25일 휴일인데요. 현재 시간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여기에서 마포 상암까지 내비게이션 확인해 보면 약 40km 정도 나오고요. 시간상으로는 35분 정도 소요된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도 1시간 이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파주의 1억 중반대 신축 빌라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04동을 소개를 할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참고하셔야겠죠. 가격은 다 똑같은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평수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차장은 세대당 한 대씩 모두 1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겹주차는 없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계단 7칸 올라가서 바로 1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층을 선택하시려면 1층과 2층이 나으실 거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없어도 고층이 낫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 4층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실제 영상은 3층을 촬영을 할 겁니다.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4층에 올라가서 4층에서 달라진 점을 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옥상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 건데,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층 타입의 전용 면적 21.4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3.5평입니다. 그런데 세대 현관은 평수에 비해서 조금 작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신발장도 2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망임 유리가 있는 삼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실내로 들어오면 확 넓어진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도 더 넓어졌고 방 크기도 더 넓어졌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방이 가장 작은 방에 해당하는데요. 크기를 본다면 작은 방 치고는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래도 성인이 쓸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방이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또 다른 방이 있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평범한 메인 욕실이긴 한데요. 공간은 그래도 제법 나오는 편입니다. 가로폭이 좀 있어서 이동식 욕조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파티션으로 현재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진 않고요. 선반, 수납장 제작이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 침실 2번 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실 2번인데요. 침실 2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크기가 거의 안방만 합니다. 사이즈가 한쪽이 3,800이 좀 넘으니까요. 굉장히 큰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안방 가서도 보시겠지만, 안방하고 거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안방만 두 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침실 2번 보셨고요.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틀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도 확실히 조금 더 넓어지긴 했는데 모델하우스 타입하고 거실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파 자리 라인도 그렇고요. 이 거실 길이 폭도 그렇고 굉장히 넉넉해졌고, 시스템 에어컨은 역시나 거실 그리고 안방에 하나씩 설치가 될 건데 현재는 설치 전입니다. 창호는 윈체 이중창이 사용이 됐고요. 3층에 올라와서 보면 이 거실 앞은 특별히 뭐 볼 게 없다 이런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동간거리도 좀 짧은 편이고요. 다행인 건 그래도 이쪽은 좀 뚫려 있어서 완전히 답답하다 이런 건 아닌데, 정면만 본다면 그래도 특별한 뷰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3층을 촬영을 한 이유가 있는데, 3층이 방이 더 넓거든요. 4층이 확실히 채광이 좋기는 한데 방이 좀 줄어들어서 제가 실제는 3층을 촬영을 하고, 달라진 점은 4층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도 꽤나 넉넉해졌습니다. 확 넓어졌고, 식탁 등이 이쪽에 있어서 모델하우스처럼 여기에다가 4인용 또는 6인용 식탁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간이 꽤나 남는 편입니다. 배치를 해도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주방 공간이고, 이쪽에 나란히 김치냉장고 그리고 메인 냉장고 한 대씩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상하부장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본 수납 가능하고, 그리고 환기창 아래쪽에 싱크볼, 이쪽에는 쿡탑이 들어갈 건데 3구 가스레인지가 들어가고, 이 위에 레인지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이 다용도실도 엄청 넓어졌습니다. 이거 뭐 거의 작은 방만한 수준의 다용도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살짝 꺾여 있긴 한데요. 거의 작은 방만한 크기의 아주 넓은 다용도실이라서 쓰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추가 냉장고를 여기에다 이렇게 두 대 나란히 놔도 될 정도,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그래도 여기가 남을 겁니다. 남는 공간은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확실히 33.5평 타입이 이런 것들은 더 넓어졌는데, 이제 안방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에 안방이 있고요.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방 크기는 침실 2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방도 넉넉하고, 침실 2번도 안방만큼 넉넉한 겁니다. 33.5평 이번 타입이 다른 공간들은 다 이렇게 널찍널찍해져서 참 좋은데, 하나 달라진 점은 드레스룸 공간이 좀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소해졌는데요. 지난 모델하우스 타입은 일자로 쭉 뻗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사각형이긴 하지만 협소해져서 수납은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추가 붙박이장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쪽에 안방 욕실도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문을 닫고 이쪽에 서서 샤워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나옵니다. 샤워기도 달려있고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에 화장실, 욕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층 타입을 보여드린 건데 4층하고 좀 다른 점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층에 올라가서 뭐가 좀 다른 건지 제가 안내를 해 드릴게요. 4층은 구조가 다른 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채광도 더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3층은 제가 불을 켜놓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이 해가 들어오는 게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불을 끄든 키든 이렇게 해가 들어오는 게 잘 보이면서
이 거실 앞은 똑같이 막혀 있기는 한데 채광이 그만큼 4층이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제가 3층을 촬영한 이유는 채광은 좋지만 이쪽 침실 2번 방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 줄은 공간만큼은 바깥쪽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베란다가 필요하신 분들, 좀 작긴 하지만 이런 공간이 있는 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광이 조금 좋은 4층을 선택해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방이 좀 넓어야 되고 베란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채광도 살짝 분리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층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것 때문에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3층을 촬영을 하고 4층에 올라가서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옥상도 좀 보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 이쪽도 그렇고 반대편도 그렇고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쓸 수 있는 옥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복층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층이 없는 신축 빌라들 가보면 이렇게 옥상이 있는데, 제가 옥상이 있는 신축 빌라에 가서 영상 촬영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통 4층에 전용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1, 2, 3층에 사시는 분들은 옥상을 올라올 일이 거의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거의 올라오지 않으시는데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더 올라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4층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거의 전용 공간처럼 쓸 수 있는 옥상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기 파주에 있는 신축빌라, 단지형 신축빌라에 이렇게 산으로 뺑 둘러져 있는 쾌적한 환경의 요 빌라 특가로 진행하고 있어서 와서 촬영을 해 봤는데요. 이쪽까지 내려오면, 그러니까 조금 문산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격대는 확 내려갑니다. 신도시에 있는 빌라들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또 거기에다 특가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대가 1억 중반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무입주도 가능하고 입주금 800만원만 있어도 신용대출 없이 또 입주할 수 있는 빌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이렇게 조금 한적해지긴 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빌라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라면서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